명예퇴직의 사전적 정의는 정년이나 징계 사유가 아니라 직장인이 스스로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인데요. 명예퇴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1997년 IMF가 터지면서부터입니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대규모 정리해고 전에 퇴직금을 조금 더 챙겨주며 자발적으로 물러날 기회를 주는 거죠. 명예퇴직 공고를 보고 이 신청서를 쓰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쩌면 섣부른 판단을 하고 금세 후회하는 건 아닌지 순간순간 불안했어요. 명분이 아직 부족했던 거죠. Financial Freedom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FIRE족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어요. FIRE족, F-I-R-E.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자, 빠르면 30대,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은퇴해서 은행 빚이나 직장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삶을 찾겠다는 건데요.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고 본격화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급속히 퍼졌다고 해요. 저는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견디는 게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회사 경영진의 보복 발령으로 송출실에서 교대 근무로 일을 했는데요.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7시 30분까지 자리를 지키며 밤을 새워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월급쟁이로 사는 한 나는 회사가 시키면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구나. 그때 저는 그 무게를 던질 생각을 못 했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달라요. 자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는 거예요. 파이어족은 짧게 벌고 적게 쓰기를 기본 지침으로 삼습니다. 은퇴 이후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빨리 모으기 위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모으는 그런 참을성을 길러야 합니다. 자, 노후에 돈 많은 부자로 살려면 은퇴를 미루고 계속 일을 하는 게 맞죠.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시간이 많은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은퇴란 평생 다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돈 때문에 일을 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완전한 경제적 자유, 다시 말해 자기 시간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명예퇴직을 긍정적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나는 이 명예퇴직이 불명예스러운 퇴출이라고 느꼈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조기 은퇴가 꿈이라잖아요. 자, 결단을 내리기 위해 정신승리가 절실했던 저에게 책이 무기를 안겨줬습니다. 나는 쫓겨난 게 아니야. 경제적 자유를 얻은 거지. 저는 20살에서 읽은 책, 제가 그 책 제목도 이제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책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주 간단한 전략이에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으면 됩니다. 복리의 힘이 있기에 더 젊은 시절에 더 많이 저축하면 더 빨리 부를 쌓을 수 있다고요. 그때부터 제가 30년 동안 월급의 절반 이상을 꼬박꼬박 저축했어요.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짠돌이로 살면서 모은 통장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조기 은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재정적 자유는 충분하더라고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불안하죠.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받은 월급이 사라지는데, 자, 그렇다면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입이 줄면 마땅히 지출도 따라 줄여야 합니다. 월급쟁이 시절처럼 쓰고 살잖아요. 은퇴 후 힘들어집니다. 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시작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매일 아침 가계부 쓰기입니다. 명예퇴직 신청한 직후 2020년 12월 3일에 광화문 교보문고 가서 제가 가계부를 하나 골랐어요. 퇴직자 연수를 받았는데요. 재테크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은퇴할 때 자신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해 두라고요.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쓰니까 건강보험 40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 대학생 큰딸 용돈 30만 원 등 포함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제가 쓰더라고요. 명퇴금 받고 1200만 원 따로 챙겨뒀어요. 자, 저의 경제적 목표는 이 비상금에 손대지 않고 1년을 버티는 겁니다.
자, 은퇴를 준비한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소비를 관리하고 지출을 줄이고 저축액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 생활비를 평균 200만 원씩 쓴다고 할 때 매달 20만 원씩만 아끼고 저축해도 10%의 수익률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자, 적은 금액 같은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0%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당장 수입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지출을 관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인 재테크입니다. 자, 돈을 모은 비결 중 하나는 이 낭비와 지출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지출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출이 아니에요.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소비가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데 기분에 따라 충동적으로 써버리는 낭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쓰는 돈이 모두 소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씀씀이를 살펴보면 낭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소비를 하라고 부추깁니다. 너의 정체성을 소비로 증명해줘. 난 이렇게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야. 난 이렇게 고급진 취향을 가진 사람이야. 난 이렇게 힙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야. 자, 그렇게 살다 보면 빚이 늘어나죠. 자, 소비를 줄이려니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소비 단식 일기라는 책을 보면 저자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3가지 활동을 하라고 소개합니다. 첫째, 감사 일기를 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긍정하는 거죠. 둘째, 내 주변 환경을 강제합니다. SNS 사용을 줄이고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입니다. 왜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야, 너 그것도 아직 안 해봤어? 야, 너 아직도 그런 거 없어? 만나고 나면 왜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그런 친구를 피하는 게 소비 단식입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아유, 그럼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습관. 아유, 좀 없으면 어때? 아유, 그거 안 사면 어때? 아유, 거기 안 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푸나요? 자, 은퇴 후에는 그런 소비 활동 중 과도한 지출로 이어지는 활동을 줄이는 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의외로 은퇴 후에는 지출을 줄이는 게 쉬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잖아요. 자, 가계부를 쓰는 습관에서 중요한 건 결산입니다. 주간 결산, 월간 결산, 분기별 결산을 하고요. 적자가 나면 그때마다 저는 짠돌이 모드로 진입합니다. 돈을 쓰지 않고 버티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결산 때는 흑자로 돌아서고 남은 돈으로 또 여유롭게 삽니다. 아무래도 가계부를 계속 쓰잖아요. 지출이 좀 줍니다. 오늘 돈을 쓴 나는 내일 아침 가계부를 쓰는 나에게 혼쭐이 나기도 해요. 너 때문에 적자야, 이 왼수야. 자, 은퇴자로서 가계부를 쓰면서 저에게 목표가 생겼어요. 월말 결산을 하고 나서 흑자가 나잖아요. 그 돈은 다음 달 국내 여행 경비로 쓰고요. 자, 연말 결산을 하고 흑자가 나면 그 돈으로 다음 해 해외여행을 갑니다. 자, 흑자 폭이 크면 유럽에 가고요. 흑자 폭이 적으면 동남아로 가고, 적자가 나면 그냥 서울 둘레길 걷습니다. 그냥 남산 가서 한양도성 순선길 걸어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모건 하우젤은 이런 조언을 들려줍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가치와 그 보상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공이 노력의 결실도 아니고 모든 가난이 게으름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싼 물건을 소유하면서 얻는 기쁨은 금세 사라집니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우세요. 이런 삶의 방식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되는 지렛대가 되니까요. 지출을 줄이는 것은 소득이나 투자 수익률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는데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순자산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은 우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최대한 아끼고 효과적으로 투자하면 누구나 노후에 경제적 자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많은 돈을 벌어 조기 은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 즉 은퇴 이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느냐가 중요하죠.